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항의 연결입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을 살펴볼 건데요. 차이점을 눈여겨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밑에 그림 먼저 보실게요. 이게 지금 회로도가 있는데 여기 지그재그 모양으로 생긴 것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이제 일렬로 한 가닥으로 연결하는 것이 저항의 직렬 연결이에요. 한 가닥으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가 아니라 이 저항을 여러 개를 이제 직렬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항을 직렬 연결할수록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연결하면 길이가 길어지고 또 세 개 연결하면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직렬 연결하면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은 저항이 점점 커져요. 이건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전체 저항이 커져요. 이 전기 회로도에서 이제 전체 저항이 점점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은 저항과 이제 반비례해서 전체 전류,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저항이 연결이 돼 있는데 저항 하나의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두 개 중에 만약에 하나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이 회로가 한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끊어지면은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저항의 직렬 연결의 사용을 살펴보면 그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구 있잖아요. 불 들어오는 거. 그거 한 가닥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직렬 연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퓨즈는 전기기구에 사용하는 안전장치인데요. 이 퓨즈는 이제 전기기구에 만약에 좀 센 전류가 흘렀을 때는 퓨즈가 끊어지면서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뭐 그런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경보기도 직렬 연결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자, 회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로도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전체 저항하고 그 다음에 전류하고 이제 전압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게 저항이라는 것도 각각의 저항도 물어보고 전체 저항도 물어보거든요.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전류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전류도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전체와 각각을 조금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저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각 저항, 연결한 각 저항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기호가 R이다 보니까 제가 이 첫 번째 저항을 기호로 R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을 R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저항은 R이라고 쓰거든요. 자, 전체 저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각 저항의 합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은 R1하고 R2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공식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요게 1옴이고 요게 2옴이잖아요. 그러면 1옴하고 2옴을 더해서 전체 저항은 3옴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전류인데요, 여러분. 이게 전류는 있잖아요. 기호가 일단 I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류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칠을 해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좀 중요하거든요. 자, 직렬 연결에서 전류는 항상 일정입니다. 전류가 일정하다의 의미가 뭐냐면 어디에서든지 전류값이 다 같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 제가 R1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1이라고 해볼게요. 전류가 기호로 I입니다. 그 다음에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2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I1하고 I2의 전류가 흘러가는데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랑 전체 전류의 세기가 같아요. 전류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요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전체 전류를 기호로 I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I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I1,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I2인데 전류가 다 같아요. 그래서 I1이랑 I2랑
I랑 다 같습니다. 자, 요거 꼭 외워주세요.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전류값이 다 동일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전압인데요. 전압 같은 경우는 자, 전체 전압은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요 표시가 이제 전지인데 이 전지의 전체 전압을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지에 요렇게 V라고 해서 전압이 표시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 전체 전압은 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인데 R1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면 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이 됩니다. 식으로 적어보면 자, 전체 전압 V는 V1 플러스 V2가 되게 되는 건데 자,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 거거든요. 일단 외워주시고 예제 문제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항의 병렬 연결 살펴보겠습니다. 회로도 먼저 보시면 얘가 저항이잖아요. 이 저항이 이렇게 이제 두 가닥 이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 병렬 연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한 가닥만 되어 있을 때보다 이렇게 두 가닥을 연결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가닥을 연결하면은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항의 병렬 연결은 병렬 연결을 할수록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단면적이 넓어진다. 자, 단면적이 넓어지면은 전체 저항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계속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항이 작아지면은 이제 전체 전류 있잖아요. 전체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이기 때문에 전류가 점점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의 병렬 연결은 저항 하나의 연결이 만약에 끊어지더라도 보세요. 여기 두 개가 이제 두 가닥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저항에는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끊어져도 다른 저항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의 사용인데요. 멀티탭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책상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면은 뭐 2구, 3구짜리로 해서 220V짜리 두세 개 꽂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멀티탭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전기 배선이라고 해서 이 가정용 전기 배선이 병렬로 연결돼 있어야지만 전기 기구를 뭐 각각 따로 켜거나 이제 따로 끌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회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첫 번째 저항을 R1이라고 할게요. 기호로. 두 번째 저항을 R2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렬 연결에서 전체 저항을 구해봐라고 하는데 이게 식이 약간 까다로워요. 자,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에서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은 전체 저항의 역수와 같다. 자, 요것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전체 저항이 R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체 저항 R분의 1입니다. 전체 저항의 역수예요. 전체 저항의 역수는 자, 각 저항의 역수 R1분의 1이 각 저항의 역수입니다. 그 다음에 R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요 역수를 합합니다. 그래서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은 전체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 요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뭐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전체 저항은 여기 분모에 있죠. R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병렬 연결에서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조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그때 조금 눈여겨봐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에다가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해놨잖아요.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중요한데요. 자, 전체 전압과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습니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V라고 쓰는데 전체 전압은 전지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지의 전체 전압 V가 표시되고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자, R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체 전압이 같다. 즉 V1과 V2 그 다음에 전체 전압 V 셋 다 같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너무 중요해서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은 아까 전류가 일정하다 그랬죠?
전류가 일정하다. 그런데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여기 전압이 전부 일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류의 색인데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과 전체 전류의 세기가 같습니다. 자, 제가 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전체 전류의 세기를 기호로 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전류는 여기가 플러스 극이잖아요. 이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전체 전류가 흘러갑니다. I가 전체 전류예요. 근데 전류가 흘러가다가 보세요, 여러분.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길이 두 가닥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I1, 자,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I1,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를 I2라고 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I가 흘러가다가 I1하고 I2로 나누어져 가지고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 즉 I1하고 I2를 더합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 I가 돼요. 자, I1과 I2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가정에서의 배선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전원장치가 있고요. 가정에 전등,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전기기구가 연결이 돼 있는데 선을 보시면, 회로를 보시면 선이 가다가 봐요. 여기에 지금 이게 두 가닥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닥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모든 기구가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장점은 뭐냐? 자,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 일정한 연결입니다.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니까 모든 전기기구에 일정한 전압이 걸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압이 220V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병렬 연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전기기구를 꺼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모두 켜놓은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전등을 꺼도 뭐 냉장고나 세탁기, 텔레비전이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전기기구를 꺼도 다른 전기기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병렬 연결의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한 전기의 사용인데요. 한 컨센트에 여러 전기기구를 동시에 연결하면 안 됩니다. 자, 병렬 연결을 계속 하다 보면 전체 저항이 자꾸 작아져요. 그러면 저항이 작아지면은 전체 전류가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과도한 전류가 흐름으로써 화재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전기 기구를 한 콘센트에다가 동시에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 유형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형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직렬 연결부터 나오는데요. 직렬 연결을 봤을 때는 항상 요걸 떠올리셔야 해요. 직렬 연결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전류가 일정하다. 직렬 연결은 전류가 일정하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회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항 R1이 3옴이고 R2가 6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지에 전체 전압이 걸려 있어요. 전체 전압이 18V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전체 저항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직렬 연결에서 전체 저항 R을 계산하세요라고 하면 각각의 저항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R1과 R2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하고 6을 더해서 전체 저항,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은 9옴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 저항을 구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전체 전류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전체 전류 I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공식 다 외우셨죠? 자, 여기에 대입을 할 건데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에 전체 전압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체 저항을 9옴이라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R 자리에다가 9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압이 18V라고 적혀 있죠? 여기는 18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2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전류가 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봐봐요.
전체 전류가 2A인데 요렇게 자 여기 지금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는 전류가 2A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저항 R옴으로 지나가는 전류도 2A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2A입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은 전류가 모두 같다. 전류가 일정하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전압인데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전압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전압 V를 계산하는 공식은 V는 IR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V1에 걸리는 전압인데 V1의 전류가 2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저항은 3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2, 3은 6V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2거든요. 그래서 역시 V는 IR에 대입을 하시면 자, 여기 아까 전류가 2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R이 6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2, 6, 12 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봐봐요. 각각의 전압은 6V하고 12V인데 요거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 전압이거든요. 더하면 전체 전압 18V 봐봐요. 전체 전압 18V 걸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로에서 B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저항 R1과 R2에서 저항비, 전류비, 전압비를 물어봅니다. 저항비부터 살펴볼게요. 저항비는 그냥 수치 보시면 됩니다. 얘가 3이고 얘가 6이잖아요. 그래서 저항의 비는 1대2예요. 자, 전류비인데 전류는 다시 한 번 더 전류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정해서 똑같기 때문에 1대1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1대1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의 비인데요. V1이 6이고 V2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대2가 되는 거예요. 자, 유형 2 병렬 연결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자, 병렬 연결 회로도가 있는데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여기 지금 몇 볼트라고 적혀 있어요? 전체 전압 6볼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각 다 6볼트가 걸립니다. 뭐 첫 번째 저항에도 6볼트가 걸리고 두 번째 저항에도 6볼트가 걸립니다. 병렬 연결은 전압이 일정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병렬 연결에서 이제 전체 저항을 구하게 되는데 전체 저항을 구하는 식이 조금 까다로워요. 자, 전체 저항은 이렇게 구합니다. 전체 저항이 R이에요. 전체 저항분의 1은 각각의 저항을 역수해서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저항이 3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얘가 6이니까 역수해서 6분의 1입니다. 자, 그럼 통분을 해보면 6분의 요거 2고 1이니까 3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항이 이렇게 분모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R분의 1이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R을 계산해라고 하면 2분의 1에서 한번 역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R은 2옴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병렬 연결에서 전체 저항을 구할 수 있는 팁이 있거든요. 두 가지 정도 다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팁은 어떤 거냐 하면 이 병렬 연결에서만 쓰는 겁니다. 병렬 연결에서 저항을 구해라, 전체 저항을 구해라 그러면 분모에 는 두 저항을 더합니다. 3하고 6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서는 두 저항을 곱합니다. 3하고 6을 곱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가 9고 얘가 18이잖아요. 그래서 2옴이 나오니까 봐요. 어때요? 같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전류를 구해 볼 건데요. 이게 I1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첫 번째 저항 보이시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2는 여기 두 번째 저항 있잖아요. 두 번째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니다. 그러면 I1을 계산해 볼 건데 우리 전류 I는 R분의 V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쪽에 저항이 3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압은 위에 보시면 6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약분하면 2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R분의 V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잖아요. 저항이 6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6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A입니다. 그럼 위로 올라와서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1A고 여기가 2A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전체 전류가 되거든요. 전체 전류 I는 3A입니다. 예, 요렇게 흘러가는 전체 전류는 3A입니다. 그래서 3A가 흘러가다가 네, 요렇게 나누어져서 간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